자폐 당사자가 그렇게 괴롭히면 살았는데 동그라미가 그걸 막아줬다?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행동이지 않겠어요? 로맨스. 이건 진짜 미워지겠어. 두 분의 연애 경험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두 분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. 직장은 다니기는 다녔었죠. 뭐 영어 강사도 일단은 하긴 했었고. 그 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. 기자 했었던 거는 그 경력이 한 4년 좀 넘게는 했어요.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좀 실험을 해요. 큰 컵에다가 코코아 가루, 핫초코 이런 거 넣고 막 우유랑 연유도 막 넣어보고 제가 한번 먹어봐요. 진짜 맛이 없거든요. 은근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. 바리스타 할 때 재미를 느끼니까 집에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학교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여주더라고요.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도 커피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. 뭐 제가 뭐 좀 성급한 일반화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장애하면은 좀 일이 고정돼 있나 보다. 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. 그림 그리잖아요. 잘 그리잖아요. 개인전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싶은 적도 있어요. 그것도 일이잖아요. 한바다에 우리나라에 우영우 같은 자폐인이 없는 이유가 정명석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되게 비현실적인 거는 정명석 변호사. 처음에는 뭐 자폐성 장애가 있으니까 뭐 일을 잘 할 수 있겠어요? 라고 처음에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재판 나가보면서 자폐성 장애 변호 못하게 하는 거 차별적이다. 긍정적인 이슈 바뀌는 그게 짧은 기간 안에 그게 쉽게 될까? 사회에서 그런 좀 캐릭터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? 있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좀 칭찬드리기는 좀 뭐해서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다. 그 권모술수 변호사가 낙하산이라고 몰아세우잖아요. 근데 우영우가 사실 들어간 거는 특별 전형에 해당돼서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일반 전형에 이렇게 해당돼서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. 근데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. 그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4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. 불평등한 상황을 다시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는 권리의 침해도 이거는 불평등을 보지 않는다. 국제법으로 돼 있고 대한민국은 이 법률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. 최수연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. 차별을 받은 거는 우영우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당연하죠. 수석으로 뭐 졸업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선택받지 못했었잖아요. 어쨌거나 최수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좋은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현실에서는 더 많잖아요. 직장 동료로 이런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길을 가거나 땅에 갔을 때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럴 때 한 번씩 보는 주변인들은 굉장히 발달장애인들한테 불친절해요. 혼잣말을 하면서 가는 자폐인들이 많아요. 짓궂은 사람들은 보고 그러는 거죠.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덩치가 좀 크잖아요. 약간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젊은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치마폭에 감싸요. 그냥 속으로만 잡아먹지 않아요 이러고 그냥 혼자 씩 웃고 말거든요. 주변 사람들 의식 못하고 진짜 막 파워풀하게 걸어요.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 부딪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진격이라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면 요즘 보면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막 째려보지도 않고 그냥 무슨 일이지?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확실히 그렇게 일단 쳐다봤다는 것 자체가 부담은 되잖아요.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사실 방지를 하는 거고. 네, 사모님이 누나 왜 그렇게 하냐고 자수를 엄청 이제 오래 하죠. 오래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. 그거 오래 안 해. 굉장히 오래 해요. 로맨스. 로맨스. 우영우한테 있는 거죠. 이건 진짜 미워지겠어.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, 전. 청년부에 잘생긴 오빠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오빠가 이제 한나한테 되게 잘 해줬어요. 그래서 가끔 그 오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상대방과 러브라인을 이거는 로맨스를 느끼진 않죠. 우영우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두 분의 연애 경험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자 사람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연애 관계를 하지는 못했어요.
근데 사실 연애는 진짜 참 서투른 것 같아요. 비장의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그런 거일 수도 있고,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대방이 나하고의 어떤 소통 방식을 이해 못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약간 범핑이 생기는 거일 수도 있고.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건 쉽지 않아. 나는 자폐인이잖아.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사랑받는다는 경험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자폐 당사자들은 배제 당한 것에서 오는 고립감을 갖다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런 경험들이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 쌓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? 그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 거죠.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. 동그라미 친구, 비장의 친구. 네. 사실은 자폐인들한테 비장애인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. 비장애인들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는 대부분이 엄마 친구들 아니면 장애 당사자들. 장난님을 훔친한 친구가 있나요? 없는 것 같던데요. 근데 친구가 있어야죠. 꽤 있어요. 저도 꽤 있고, 특히 기억나는 친구가 있다면은 결혼한 친구인데 유쾌한 친구기도 하고.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꿈이고, 장애인들끼리라도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. 친한 친구는 지금 자조 모임하는 그 형들이에요. 그 형들하고 만나면 좋아하고 누군가 한 명이 안 나오면은 서운해하고.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너무 잘난 척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이제 괴롭힘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었죠. 걔네들은 장난이라고 하지만은 저한테는 치욕스러운 장난까지 겪으면서 실제로는 더 뭐 얘기하면은 좀 끔찍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. 자폐 당사자 99% 저는 폭력과 이런 것들 경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가해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그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는데요. 우연히 학교 외에는 장애인 친구가 있나요? 누나랑 좀 비슷한 애가 있더라고요. 애들이 좀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요. 가서 막 멈춰 막 이럴 수도 없고, 무섭더라고요. 학교 가면 애들이 이제 장애라는 말을 비속어처럼 사용을 한다거나, 친구가 좀 모자란 행동을 한다. 그 친구 보고 이제 막 우영우라고 막 부르고, 그러니까 그게 좀 기분이 나쁘죠. 자폐인들이 사람에 관심이 없다고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. 그거는 잘못된 얘기더라고요. 사람을 좋아하는 자폐인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런데 그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서툴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사람을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특성이더라고요. 이 녀석이요. 이게 누나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거든요. 근데 누나가 오면은요, 지방에 잘 안 들어가요. 소파에 누나 옆에 늘 앉아 있어요. 그리고 누나가 폰 하면은 뭘 하나 이렇게 쳐다봐요. 그러니까 얘도 늙은 엄마보다는 젊은 누나가 좋은 거예요. 부모님은 20대 후반까지는 이 장애인이라는 존재를 또 잘 모르고 이제 살아왔었잖아요. 자녀가 이제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알려고 한 거죠. 근데 저랑 사라 누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폐를 이렇게 마주를 하고 살았으니까 약간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. 코딱지를 저한테 묻히고 간 적이 있거든요. 그것도 밖에서 나가 이제 싸우고 같이 벌도 받고,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잤는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딱 뺨 때리기 좋잖아요. 이렇게 진짜 착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났는데 뺨을 때리고 되게 얄미운 표정으로 쳐다보길래 근데 그때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. 부모님한테 걸려서 반성문을 쓰게 된 건가요? 네. 한나 너 읽어봐. 빨리 읽어봐. 사무엘, 방을 때리거나 사무엘이 안 일어났으면 사과를 했어요. 사무엘 미안해. 다음부터 안 그럴게. 엄마 아빠 죄송해요. 다음부터 안 그렇겠습니다. 즐긴다니까요. 우리 표정이 즐겨요 벌써.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. 한나님에게 감동받았던 적이 있는지?
잡으면 병원 일주라고 한다. 그죠? 한 개만 먹자. 하지마. 이런. 나 사라 언니가 좋아, 사무엘이 좋아. 뭔데? 사무엘이 좋아.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. 그 이제 루틴에 제가 들어가 있다. 제가 루틴에 빠져 있으면 그날 조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수련회나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죠. 사무엘은 어디 갔냐고. 막 감동적이다 뭐 이러진 않고 그냥 약간의 그 따뜻함이 있는 거죠.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은 거의 없고요. 그런 감정의 교류는 제가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표현이 서툴러서 제가 못 느꼈을 뿐이지 희로애락에 대한 감정은 전혀 우리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서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. 영우 아빠가 나오네요. 같이 시금치 다듬으실까요? 아니요, 싫습니다. 자폐인과 사는 건 꽤 외롭습니다.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. 제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혼자서 한탄하면서 울고 있어도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혼자서 할 일 그대로 하는 거 볼 때 그럴 때는 좀 많이 외롭다기보다는 마음이 힘들었죠. 듣고 싶은 말 그냥 제 눈 보고 엄마 하고 다정하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. 겨우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막 시켜서는 뭐 발음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 딸이 하는 것처럼 해주면 좋겠어요. 딸은 너무 과하거든요. 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. 동생이 못하는 자식 노릇을 지가 배로 해주겠다는 큰 야망이 있는 애라서 그러니까 딸이 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 해주면 이제 이런 영상 찍으면 보통 메시지가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히 별다른 메시지가 없는 게 메시지.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얕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문제. 장애인이라는 이 주제가 과잉 친절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매정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메시지,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라고. 하진아, 넌 어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? 괜찮았어? 너 일어나서 좀 움직여도 돼? 싫어? 싫대요. 엄마가 앉아 있으니까.